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원의 내정 간섭으로 인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하게 될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무신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환도,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경환도하면서 바로 본격적인 원 간섭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려가 강화도에서 항복하고 나왔지만 끝까지 항전했기에 몽골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몽골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많지 않아요. 몽골은 한번 들어가면 그냥 점령이거든요. 그런데 고려는 지금 끝까지 항전을 했잖아요. 항복의 조건이 뭐였냐 하면 고려 왕실, 고려 왕조의 깃발을 꺾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거는 지켜낸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낸 겁니다. 만약에 싸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고려는 바로 원나라의 위성국이 되어버렸을 수 있어요. 원나라에 그냥 편입되는 거죠. 그런데 싸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 싸운다는 것, 저항한다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원 간섭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간섭기는요, 크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관제 개편을 당하게 되거든요. 부마국이 뭐냐 하면 사위의 나라라는 거예요. 고려 왕들은 왕자 시절을 원나라에서 보내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고려 왕이 원나라 황제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서열은 원나라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태조, 광종처럼 종을 뒤에 붙이지 못하고 동시에 충성을 의미하는 충을 이름에 붙여서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 이런 식으로 무슨 왕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한 단계 아래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왕실과 관직의 칭호가 격화된 거죠. 그 다음에 영토가 많이 축소가 됩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총관부를 설치하면서 그 지역을 원나라가 직접 다스린 거예요. 먼저 영토 축소의 대표적인 것을 한번 들어봐라고 한다면 바로 탐라 총관부. 말 키우기에 좋은 조건의 제주도를 뺏겼고요. 쌍성 총관부가 또 있습니다. 쌍성 총관부. 철령 이북 지역인데요. 철령 이북 지역 쪽도 잃게 되고요. 또 서경 지역에는 동령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군신관계이지 이것은 무슨 거의 식민지 수준으로 엄청난 내정 간섭을 받았습니다. 내정 간섭. 먼저 고려 땅에 식민 통치를 책임지는 민정 담당자 다루가치를 설치합니다. 이 다루가치의 뜻은 진압하다라는 뜻의 몽골어 다루에 가와 치를 붙여서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동행성이라는 게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참견을 해댔는데 정동행성이 뭐냐 하면 정벌을 하는 거예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동쪽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정벌. 원나라는 지금 동쪽으로 쭉쭉 뻗어가고 있잖아요. 일단 고려를 항복시켰고 그 다음 단계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을 항복시키려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에 이 정동행성을 세워가지고 고려인들을 징발하는 거예요. 물자 징방을 해가지고 일본을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골이 함께 쳐들어갔는데 이 여몽연합군이 한번 쫙 쓸고 가니까요. 추풍낙엽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무너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 그때 태풍이 왔었나 봐요. 태풍이 와가지고 여목연합군이 타고 가던 배가 꼬르륵 꼬르륵 다 난파가 되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결국은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 정벌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일본인들은 그 태풍이 바로 신이 내려준 바람이다. 그래서 신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신풍을 일본말로 가미가제, 그것을 가미가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있었어요. 미 해군 함정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인간 폭탄처럼 막 떨어졌던 비행기, 자살특공대, 그 가미가제가 여기에서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축구 시합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신풍이라고 쓴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정동행성, 이게 일본 정벌을 실패한 뒤에도요, 그대로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정 간섭을 하는 그런 기구로 남아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응방이라는 기관이 생깁니다. 응방은 매를 잡아 길들이던 관청인데요. 원의 왕실과 귀족들은 매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서 각국에서 많은 매를 들여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의 해동청과 송골매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요구를 했는데 그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은 매우 컸다고 합니다. 매 사냥꾼이 매의 발목에 달아놓은 표식을 시치미라고 하는데 이 시치미를 떼어버리고 매 주인이 우긴대에서 오늘날 시치미를 뗀다 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죠. 매 사냥을 관리하는 응방이 당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본래 목적과 달리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 시기엔 두 나라 교류가 활발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변화가 생겨났어요. 고려 왕비가 원나라 공주이다 보니 많은 몽골인이 고려에 와서 살게 되었거든요. 당시 고려에 전해진 몽골 문화를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몽골풍에는 몽골식 옷차림과 머리 모양, 몽골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 변발을 하고 다녔어요. 변발. 남자의 머리를 뒷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깎은 다음에 남은 머리로 뒤에 따 늘어뜨리는 거죠. 이게 멋있나요? 그 다음에 족두리, 연지곤지, 이것도 다 몽골풍의 대표적 사례인데요. 족두리는 본래 몽골 귀부인이 외출을 할 때 쓰던 모자였는데 원나라 황태후가 고려 왕비나 귀부인에게 선물을 하면서 고려에 유행을 하게 되었대요. 그 다음에 또 몽골식 언어도 생겨요. 뭐뭐뭐뭐 치라고 끝나는, 아까도 치라고 끝나는 단어가 뭐가 있었죠? 다루가치라는 것을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 치도 직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나타내는 몽골어 끝 글자 치에서 유래한 것들로 예를 들어 벼슬아치, 장사치, 양아치 이런 것들 다 몽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밥상을 가리키는 수라, 궁궐에서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마마, 세자와 세자빈을 가리키는 마누라, 궁녀를 가리키는 무수리 모두 몽골어에 뿌리를 둔 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도 몽고에게 고려의 문화를 퍼뜨리기도 하거든요. 그걸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고려양. 고려의 의복, 신발, 모자 등과 상추, 쌈, 떡, 약과 등 음식들도 이때 전해졌다고 해요. 또한 당시 원나라 관리들은 방 안에 고려 청자, 나전칠기, 화문석 등으로 꾸미곤 했다고 해요. 고려 종이나 먹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록 평화로운 시기는 아니었지만 두 나라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물자를 수탈해 나가는데 여기서 하나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공려 한번 볼게요.
우리 여자들이 몽골에 많이 팔려갔어요. 아니, 끌려간 거죠. 이들을 공녀라고 불렀습니다. 내 여동생이나 언니가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피가 끓죠. 그래서 조혼이라는 풍습이 생겼어요.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해서 애를 낳으면 공녀로 끌고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삼, 매, 금, 은 할 것 없이 다 털어갑니다.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 예상이 되죠. 이 공녀와 관련된 영상은 하나 첨부를 할게요. 꼭 시청을 해봐 주십시오. 이런 나쁜 몽골에 원에 빌붙어서 굽신굽신하면서 성장한 세력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친원파예요. 일제강점기로 보자면 친일파의 느낌일까요? 원간섭기에는 친원 세력, 권문세족이 있었습니다. 이 권문세족들의 문제가 또 이제 심각해집니다. 크게 먼저 정방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을 하는데요. 정방? 들어본 것 같은데 맞죠?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최우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만들었던 것. 이 정방을 확보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권문세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신정권은 끝나버렸지만 정방이 꽤 좋거든요. 정방의 권한이 탐났거든요.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도 계속 쓰자라고 해서 정방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소유합니다. 토지를 수탈하여 대농장을 소유하게 돼요. 일반 백성들은 바늘 꽂을 땅도 없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토지를 권문세족이 소유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노비로 만들어 자신 농장에서 일하게 했고요. 나라 꼴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